8월, 9월, 10월 앞으로 3개월 8월 11월 4일, 5일이 돼야지 이제 선거가 치러질 텐데 앞으로 3개월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해리스가 아주 거칠게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물론 이제 트럼프의 당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가 처음엔 굉장히 힐빌리 엘레지 그래가지고 뭐 힐빌리의 노래다 해서 중서부 지역의 이 가난한 백인들을 대변하는 어떤 아주 흑수저 출신의 정말 스토리 있는 인물을 잘 뽑았다. 그리고 젊은 39살 뭐 이래가지고 세대교체 이미지도 아주 강하다. 뭐 이랬는데 2016년만 하더라도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말들이 이미 남아있고 또 그리고 이 벤스의 와이프인 그 인도 여자 여기가 또 민주당에 입당했던 경력도 또 있고 그리고 이 벤스가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몇 년 전 비록 몇 년 전에 한 얘기긴 하지만 좀 센 발언들을 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선 때가 되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평생 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사실 미국 대선인데 뭐 발언이 세기는 세죠. 아이 없는 사람은 소시오패스다. 자식이 없는 비참한 캣맘이다. 이런 벤스의 과거 발언이 지금 이 여성들한테 아주 비호감 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벤스라는 인물 자체가 이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신선한 인물이고 안 알려진 인물이긴 한데 호감도보다도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결이 다른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려스럽다. 사실 뭐 지금 이 본인이 자꾸 다른 발언을 내놓는 게 바람직할 게 없죠. 지금은 그냥 트럼프 한 사람에 다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한데 뭐 해리스가 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괜히 쓸데없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두 약간 기습 공격을 당한 것 같다. 해리스는 바이든처럼 토론에서 헤매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발언, 쓸데없는 발언이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인데 괜히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발언은 민주당 사람들 기 살려주고 트럼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공화당원들의 길을 꺾는 발언이죠. 이런 발언을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발언인 거죠. 어떤 발언이 정치인들은 이 정도 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자기 지지층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자기 반대층, 자기 적대층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중도층한테 어떻게 먹힐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발언이나 막 던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결국 정치인들이 결국 내놓는 수많은 발언 중에 대선 기간 내내 수도 없이 많은 연설을 하고 좋은 말하고 적어서 말하고 하루에 10시간도 더 발언을 하겠죠. 하루 종일 하여간 뭐 TV 토론이니 라디오 인터뷰니 뭐 기자들과의 발언이니 아니면 뭐 어디 뭐 미팅 홀 같은 데서 타운홀 같은 데서 발언을 하고 뭐 주고받고 뭐 수많은 발언을 하지만 정제된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언론에 안 나오지만 정제되지 않고 인터뷰에서 툭툭 나왔던 그런 발언들 몇 마디 발언 그런 걸로 사실 기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발언들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생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리스는 바이든처럼 토론에서 헤매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해리스든 바이든이든 트럼프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해리스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의 경륜과 노련함에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놔야 사실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 뭐 제이디 벤스가 내놓은 발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묻혀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말면 되는 거죠. 근데 저런 발언을 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의미 없이 트럼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골칫거리가 됐죠. 심지어는 지금 아직도 석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도 저렇게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그 밑에서 부통령을 하고 싶은 후보가 우리가 사실 뭐 비례대표 준다고 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줄 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줄 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에서부터 뉴욕까지 줄을 서요. 부통령 후보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번 줄 서봐. 자, 손 그러면 워싱턴 DC부터 뉴욕까지 줄 선다고 할 정도로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저렇게 뻘소리를 자꾸 해대면 다들 지금 교체하자. 해리스가 지금 약점이 없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해리스는 사실 엄청난 약점이 그 약간 골드 디거 같은 그런 이미지. 그 지금 있는 남편은 사실상 그 트로피 허즈밴드고 지금 있는 그 백인 남편은 그 사실상 아무도 실제로 그냥 윈도우 허즈밴드고 진짜 실제 연인은 윌리 브라운이라고 그 30살 때부터 뭐 20년인가 30년 그 쫓아다녔던 옛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뭐라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의회 의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의장했던 흑인 의장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의 불륜 관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을 할 때 이 샌프란시스코도 처음에 아이리시들이 기차 그 대륙간 횡단 기차를 만들면서 생겼던 그 도시기 때문에 아이리시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세가 꽤 센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스턴하고 그 샌프란시스코는 이 미국 중에서는 그래도 카톨릭세가 굉장히 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보스턴에 있는 카톨릭 사제들의 그 뭐랄까요 어린아이들 복사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을 사제들이 성추행한다 뭐 이런 거를 밝혀내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언론에서 그걸 밝히는 내용의 영화인데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인가를 탔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뜬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오바마가 굉장히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오바마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이건 뭐 거의 판타지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자들이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굉장히 담담합니다 영화가. 기승전결이 있고 막 보통 그런 영화는 이제 그 민한 기자가 국장이 막 반대하는데도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막 어려운 취재를 해나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선 그렇지가 않아요. 보스턴 글로브라는 이 언론사 전체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 보스턴의 그 보스턴 카톨릭의 그 어떤 은폐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담담하게 그려지는데 그걸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도 똑같은 일이 그런 일이 보스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엄청 많았고 샌프란시스코 미국 내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곳곳 도시마다 하여간 큰 도시에 있는 성당들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복사라고 하는 그 어린 왜 사제가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달랑달랑하면서 딸하고 나오잖아요. 그 걔네들을 성추행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걸 덮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 복사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사제들을 대거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사건을 덮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성추행 사건들을 은폐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 인권 또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여성 대통령으로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이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성범죄 은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뭐 그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그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카멜라 해리스의 단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괜히 약간 트럼프에 대해서 트집 잡고 하는 식의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